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라스베가스 출장 때문에 베가스에 있는 숙소에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커튼을 치면 바깥에 이거 뷰는 경치는 너무 아름답습니다만은 이 명암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영상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커튼을 이렇게 닫아놓고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인천공항에 안면 인식 시스템이 도입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권과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사전에 등록한 그 안면 인식 정보로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소위 스마트 패스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말에 서비스 도입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어제부터는요, 이 안면 인식 정보를 등록받기 시작했습니다. 등록은 집에서 혼자 이제 전화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승객들은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ICN 스마트 패스라는 이름의 앱인데요. 이 앱을 전화기에 다운받아 놓고 그리고 이제 여권 정보를 거기다 등록한 뒤에 안내가 나오면 그 안내에 따라서 이제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면 등록을 마치는 겁니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면 인식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서비스가 개시된 후에 이 탑승권을 이 앱에 등록하면 출국장과 탑승구에서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주지 않아도 본인 확인을 그냥 얼굴만 쓱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 그런 시스템입니다. 출국장에서 안면 인식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승객을 위한 전용 출구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용 출구를 만든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법무부 출국 심사할 때만큼은 지금처럼 여권을 꺼내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공항 측은 안면 인식 출국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체크인에 걸리는 시간은 한 10% 단축되고 또 탑승에 걸리는 시간은 한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행기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발 영국행 비행기에서 기장이 승객에게 하차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란사로테 공항을 떠나서 영국의 리버풀 존 레넌 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영국 항공사 이지젯이라는 항공사는 승객의 탑승이 다 완료된 후에 이제 이륙 시간이 됐는데 이륙이 시간이 다 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는데요. 승객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탑승을 해서 항공기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라면서 이 이륙하지 못하고 있는 지연 사유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항은 활주로가 짧은 데다가 바람 방향도 지금 매우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람 방향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데 맞바람이 지금 심하게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륙하는데 힘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의 끝에 기체를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대 20명의 승객이 내려야 합니다.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시는 승객께는 1인당 최대 500유로, 그러니까 달러로는 약 한 600불 정도 그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안내방송이 끝난 후에 19명의 승객이 비행기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승객들이 유료로 붙이는 그 수화물을 돈을 내고 붙이기 아까우니까 대신에 웬만하면 그 짐을 갖고 비행기에 탄다고 합니다. 물론 비행기에 탑승할 때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부피, 그렇죠. 사이즈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의 적은 사이즈의 각종 짐을 다 싣고 낑낑거리면서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기내에 탑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과도하게 무거워지는 사태가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집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6.81%로요, 지금 올해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모기지 은행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작년 평균 5.30%에서 이번 주에는 6.81%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5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작년에는 평균 4.45%였는데 이번 주에는 6.24%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15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06%인데 이에 비해서 이번 주는 0.18%포인트가 또 올라간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8% 수준으로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금리가 8%까지 그렇게 된다면 대출받아서 집 사야 되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죠.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해줄게 하더라도 이 이자율 계산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집 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남가주의 대표적인 비싼 집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남가주 대표적인 부촌, 이 베버리 힐스 못지않은 부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로스 버디스라는 곳인데요. 이 LA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LA 한인타운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LA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로 한 40분 정도 남쪽으로 계속 가면 동네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가 나오면서 동네가 끝나는데 그 동네가 바로 팔로스 버디스라는 바닷가 동네입니다. 그 팔로스 버디스의 롤링 힐스 에스테이트 지역에서 지금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실제 상황입니다. 주택 12채가 붕괴되는 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붕괴된 주택에는 또 한인 소유 주택들도 있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2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이 롤링 힐스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이 게이티드 커뮤니티 내의 주택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면서 한인 등 이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에서 지금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비상이 걸리고 이 지역에는 지금 전기, 수도, 가스 다 지금 차단돼 있어요. 혹시나 잘못해서 가스가 터질까봐. 그래서 지금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 전기 다 안 나오니까.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쯤 팔로스 버디스 북쪽 롤링 힐스 팍 빌라스라는 그 주택단지에 계곡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페어트리 레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 그 길가에 있는 일부 주택에서 균열과 함께 집안이 내려앉는 소리가 실제로 들렸습니다. 무슨 지진이 나는 소리처럼 소리가 처음에 들렸다고 합니다. 우르릉 구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집안이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과 조사관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거의 수백 채가 있는데 이 주택단지 안에서 20여 개의 주택이 지금 붕괴되는 위험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지 내에는요, 그리고 한인들 수십 명이 여기 사십니다. 그런데 지금 붕괴 피해를 입은 주택 중에 최소한 지금 확인된 것만 2분, 한국분이 계십니다. 자, 이번 사태로 지난 9일 저녁 현재까지 12채의 피해 주택, 그 붕괴된 주택들입니다. 이 가운데 8채는 완전히 심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폭삭. 이 중 5채는 또 도로에서 보면 지붕만 보일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이번 산사태는 굉음을 내면서 집안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등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불안한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12채에서 한 20채 정도 되는 그 주택 중에는요, 한인 안모 씨와 조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2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소식을 그 이웃으로부터 전해 듣고 UC 버클리에서 공부하다가 부랴부랴 내려왔다는 이 한인 여대생, 올해 20살의 조모 씨는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여기 살았는데 지금 공부하러 UC 버클리 갔는데 갑자기 내려왔대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사태 당시 집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집이 좀 더 가라앉고 있다라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보고를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내려와 보니까 연락받은 것보다 더 심했고 내려와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자기가 처음 봤던 것보다 더 심하게 가라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 중인데 이런 사태가 생기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울먹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 주택의 소유주인 안모 씨는요, 한 달 반 전에 집을 렌트를 주고 본인들은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했는데 산사태가 발생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렌트를 줬어도 본인 소유의 집이니까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씨는 마침 또 얼바인 딸 집에 있다가 이 산사태 소식을 듣고 집으로 급히 달려왔다라면서 집안 출입이 금지돼서 피해 상황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아직까지도 없었다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을 관할하는 그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요, 기자회견에서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지금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 지역은 빠른 속도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택들이 조만간 계곡 아래로 무너져서 추락할 것 같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한인 소유 주택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은 약간 가라앉은 정도인데 이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락하면서 기울어지면서 밑으로 굴러 내려갈 것 같다는 것이죠. 집이 여러 채가 10여 채가. 자, 한인 주택 이 소유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만을 바라고 특별히 이제 인명 피해는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아마존 프라임 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됩니다. 올해 아마존 프라임 데이는요,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세일 폭이 50% 이상 되는 제품도 꽤 됩니다. 반값이라는 거죠. 올해도 TV를 포함한 전자제품, 의류, 여행 상품, 그리고 백투스쿨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할인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폭 세일을 하는 몇 가지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시간 마치 무슨 홈쇼핑 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몇 개만 대표적인 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할인폭도 좀 큰 거 위주로. 자, 올인원 청소기가 있는데 비셀 올인원 청소기 유명하죠. 이 진공 청소와 스팀 청소가 동시에 가능한 이 올인원 청소기입니다. 마룻바닥 또는 세라믹 타일 또는 대리석 등 다양한 표면 종류에 사용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패드가 같이 제공되는데요. 가격은 정가에서 30% 할인된 130달러에 판매됩니다. 정확하게는 129불 99전, 130불에 판매됩니다. 여기 한 30% 할인된 거고요. 자, 화장실 브러쉬와 홀더 세트, 셀머의 브러쉬 앤 홀더 세트를 사용하면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실리콘 브러쉬를 이용해서 혹시 모를 흠집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16달러에 평소에는 파는데 이게 47%가 할인된 8달러 50센트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클로젯 메이드 큐브 수납 책장입니다. 50년의 전통을 가진 기업의 수납장인데요. 취향에 따라서 세로 또는 가로로 설치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튼튼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꼽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할인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려 55%를 디스카운트 한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동안. 그래서 110달러 52센트에 판매합니다. 평상시에는 한 250불 할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어서 샤크 로봇 청소기도 할인합니다. 바닥의 먼지를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죠. 이 청소한 먼지를 충전기에 부착된 통에 자동으로 비워줘서 최대 45일까지 이 먼지 비워주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데요. 가격은 원래 한 60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값 299불 99센트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쿨링 베개 할인입니다. 푹신한 쿠션으로 침대에서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 땀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 공기가 잘 통해서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베개 2개가 한 세트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원래 30달러인데 10달러 할인해서 20달러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장사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장사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서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연관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 자, 그리고 해밀턴 비치 전기 주전자. 요거 가정용품으로 아주 유명하죠. 저소음에 빠른 가열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최대 용량은 1.7리터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입니다. 35달러에 원래 판매하고 있는데 20% 내린 28달러에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자, 그리고 코소리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이 에어프라이어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코소리의 에어프라이어는 주방 가전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온도는 화씨로는 450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일반 오븐보다 20%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식기 세척기로 세척도 가능한 이 에어프라이어는 원래는 100달러짜리입니다. 그런데 24% 할인한 76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아마존은요, 이 프라임데이의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업체는 자체 브랜드 상품인, 아마존은 자체 브랜드 상품인 파이어 TV, 또 파이어 맥스 태블릿 등의 제품을 최대 무려 75%까지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그런 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인폭을 좀 여유 있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아마존 파이어 TV가 있어요. 근데 이건 최대 75%까지 할인한 그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의류, 갭 유명하죠? 이 갭의 의류는 최대 60% 할인하고 있고요. 또 소니 음향 시스템은 5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닌자와 큐리그 주방 가전제품, 커피 내리는 것도 큐리그 유명하죠? 그런 제품들도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음식 배달을 시키시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은 그롭허브 배달 시킬 수 있죠. 그롭허브에서 15달러 할인 쿠폰과
아마존 프레쉬 최대 $40 할인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아마존 프라임 데이라서 마치 제가 뭐 홈쇼핑 하듯이 세일 품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좀 제가 뭐 홈쇼핑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좀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자,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의 새로운 SNS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죠. 스레드 실이라는 뜻의 바늘과 실할 때 실이라는 뜻의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스레드 출시 이후에 트위터 이용자들의 트래픽, 그 이용 횟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트위터의 트래픽은 전주 대비 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트위터의 트래픽이 11% 줄어들었습니다. 자, 6일과 7일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6일과 7일이 중요하냐? 그 6일과 7일은 트위터의 대항마로서 이 스레드가 지난 5일 오후에 출시됐잖아요. 그 출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6일과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했더니 트위터가 확 줄어든 거죠. 트위터의 이용자 트래픽이 이때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은 이제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 스레드를 많이 갈아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트위터와 스레드의 대결, 그리고 트위터의 오너 일론 머스크와 스레드의 오너 저커버그, 이 두 사람의 또 대결도 볼만하겠습니다. 뭐 격투기 한다는데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요, 대선 공약으로 BTS 초청을 내고는 희한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멕시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출사표를 던진 여당 후보가 방탄소년단 BTS 초청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에브라르드 전 외교부 장관은요, 어제 한 축제 장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K-팝 팬들로 보이는 한 축제 그 참가자의 BTS 초청이 가능하느냐, BTS 초청 우리 멕시코는 안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25년에 멤버들이 군 복무를 다 마치는 즉시 나는 BTS를 초청하겠다.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른 내년에 초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말하면서 막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글쎄, 이 BTS 당사자들 의견은 뭐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선거 공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류가 엄청난 모양입니다. 이 대선 공약이 이 BTS 초청이 될 정도입니다. 자, 그 멕시코의 청년들의 표심을 아마 그 후보는 노린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실상 박멸된 것으로 여겨지던 말라리아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확산이라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이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서 5건의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확인되어서 보건당국이 지역 확산 우려 경고령을 발령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여름 여행 성수기를 맞아서 해외 유입 말라리아 사례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따뜻한 나라, 특히 열대기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죠. 모기에 의해서 이제 감염되는. 플로리다 주 당국은 지난 5월 이후 사라소타 카운티에서 4건의 지역 감염 말라리아 사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시 더운 곳 텍사스주 카메론 카운티에서 1건의 추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관계당국은 감염자들 대부분이 그 야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면서 더운 지역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온화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엉클 조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명 별명이 엉클 조기도 해요. 삼촌처럼 그렇게 온화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엉클 조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는 달리 보좌관들에게는 자주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폭언까지 하고 있다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라는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 현직 보좌관들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쉽게 화를 내며 고함까지도 친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화를 낼 때 욕설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를 수 있냐 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여기서 꺼져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헛소리 좀 하지 마 그런 얘기도 마구 한다고 합니다. 이 한 정부 관계자는 고위직은 물론이지만 직급이 낮은 보좌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보좌관들은요,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서 무슨 보고할 게 있으면 동료들을 대동하고 들어가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혼나는 것이 보좌관들의 어떤 그 하나의 입문식 같은 것으로 돼 있으며, 너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바이든 대통령한테 또 심하게 한 소리 들었구나? 그럼 그렇다고 하면 다 그게 한 번씩 겪는 거야. 처음에 한 번씩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익숙해져. 뭐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에게 혼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그런 우스갯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엉클 조가 아니라요, 버럭 조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화를 잘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통령들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와는 달리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부하 직원을 오히려 잘 달래주던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비서관이던 에드윈 스위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에드윈 스위튼 비서관의 사례도 유명합니다. 이 스위튼 비서관은 어느 날 자신의 결정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모욕적인 말로 자신을 비난하는 육군 소장 때문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탠튼 비서관은 그 분을 참지 못한 채 상관인 링컨 대통령에 가서 이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링컨은 육군 소장에게 자네의 분노를 담은 신랄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게 라고 지시했습니다. 링컨의 말을 들은 스탠튼 비서관은 공격적인 내용의 편지를 아주 강하게 써서 링컨에게 보여줬습니다. 편지를 본 링컨 대통령은 그 편지의 그 강하고도 날카로운 그 어조에 대해서 잘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이 편지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스탠튼 비서관이 말했습니다. 보낼 겁니다. 그 육군 소장에게 보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편지는 저 난로에 갖다 버리게나, 나도 화가 났을 때 쓴 편지는 그렇게 쓰고 그렇게 난로에 갖다 버린다네. 자네는 그 편지를 쓰는 동안 기분이 많이 풀렸을 것이네. 그러니 이제 그 편지는 태우고 다시 편지를 써보게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을 달래준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화가 많이 났을 때에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화가 났을 때에 대응하는 방법도 사람 따라, 성격 따라 그 모습이 다 다르고 또 다양합니다. 화를 내는 모습에 따라서 그의 인품이 또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런데 화나는 상황이 났을 때에 바로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은 바로 화를 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정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화를 내는 순간에 이성이 결여돼서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 그 순간을 다시 되돌아보면 후회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아마도 있으셨을 겁니다. 정말 화가 났을 때 자신만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 컨트롤하는 방법을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날 일 없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